금성이 산이 된 이야기, 상상, 가설, 추리, 10,000% 뻥이고 증거 없는 이야기 소화가 되시는 분만 들으십시오. 자, 십장생 이야기. 대충 뭐 10가지 오래 사는 것,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이 사람의 생명과 또 자연에 대한 접근법. 뭐 그러하다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오늘 할 이야기는 불로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머릿속에 상상되는 불로초 하면 당연히 등장하는 진시황제. 서불 동남동녀를 동쪽으로 보내서 뭐 자칭 서복이 제안을 했건 아무튼 불로초를 구하러 갔다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들 아는 내용입니다. 저 멀리 바다 건너 복례, 방장, 용주의 삼신산에 신선이 사는데 자, 서부를 보내 동남동녀 수천을 뽑아 바다로 나가 신선을 찾아오게 하였다. 사기의 진시황본기 뭐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자, 진앙도를 떠나 기원전 2100년 불로초를 구하러 갑니다. 자, 그러면 불로초 흔히 산삼이다, 인삼이다, 또는 영지다, 영지버섯이다, 버섯이다, 산삼이다. 물론 십장생에서는 영지버섯. 그리고 불로초, 이제 불로초를 영지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산삼이다, 인삼이다, 고려인삼이다, 뭐 신라인삼이다. 진시황이 찾으러 갔을 때 시대는 BC 2100년이니까 그때 당시로는 부여 산삼 뭐 이렇게 불러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머릿속에는 고려인삼이 자리 잡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불로초가 영지냐 인삼이냐 산삼이냐 뭐 그런 이야기. 자, 이 중국 삼국지 후한서에도 기록이 잠깐 등장하고 이주는 지금의 타이완, 단주는 일본, 서불이 중국을 떠나 단주, 이주, 즉 이주는 타이완, 단주는 일본이라고 한다. 고 하는데 이건 지금의 이제 아시아판 세트로 보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언제나 제가 강조하는 것들 이미 이식이 되었고 고착화가 되었고 현재의 역사적 관점에서의 기록을 누가 끄집어다 사회에서 인정하는 모두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현재의 정치적, 군사적, 지리적 문제를 해결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은 상상, 가설, 추리 10,000% 뻥이고 증거 없는 이야기. 자, 이 출발지가 진황도라고 합니다. 진황도. 물론 우리가 진시황 시대에 서한, 시한 시대에 지금의 북경적인 게 의미가 있겠는가? 여기서 떠났다고 해도 만나는 곳이 바로 한반도. 자, 이때 이제 삼국시대, 물론 기록이 삼국시대 이전이니까, 뭐, 부여. 그러니까 한반도 지리는 많은 것들이 맞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과거 뭐 2000년 전 기록들이, 2000년 전의 기록을 추정해서 쓴 글들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겠느냐. 그것도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속에 배제를 시키면 안 됩니다. 아무튼 하지만 기록은 기록으로 비교 교차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불로초, 영지버섯, 인삼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인삼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설. 자, 한불님, 제가 한불님 시리즈도 해야 되는데 또 약간 한불님 거 이거 여러분들 또
시간 날 때 꼭 보시라고. 자, 두 가지 글. 이제 화기삼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번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화기삼은 고려 인삼인가. 2017년.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영지로 본 역사. 이 두 가지 글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글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글이 있다라고 세계 사만 역사 연구 한볼링거 블로그 좀 다시 한번 소개해 주기도 하고 지금 하는 이야기하고 좀 매칭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글 일단 네이버나 구글에 세계 사만 역사 연구를 치십시오. 한볼링거 블로그 등장하고 자, 여기서 이제 영지로 본 역사 소타이틀만 보고 자, 서양학자 만든 영지, 일본 학명 영지는 아메리카 대륙 동부산 자, 대충 이렇게 한번 쑥 내리겠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좀 시간 내서 한 번쯤 꼭 읽어봤을 때 도움이 되는 물론 보신 분도 있겠지만 자료입니다. 이렇게 쭉 한 번씩 보시고 이제 이 측백나무 영지버섯인 눈이 안 보이니까 내리겠습니다. 글이 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시간 나면 한번 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데이터가 좋은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쭉 보시고 원래 이제 블로그가 다음에 있던 거 다음이 폐쇄돼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댓글들도 오고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거 한번 꼭 보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기삼 화기삼은 고려 인삼인가 소타이틀 제가 안경을 좀 쓰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려 인삼과 아메리카 인삼 개마고원을 찾아서 아메리카 인삼의 역사 배경 재배 인삼 금강산 인삼 아메리카 인삼과 금강산 인삼 각종 인삼의 근원지 학명의 모순 아메리카 인삼과 고려 인삼의 대체성 화기삼 여기 쭉 보시면 쭉 보셔야죠. 그리고 저도 사실 한볼링 글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금성이 사이된 이야기하면서 거의 다른 거 정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괜히 카피하게 되고 또 제가 만든 가설이 또 이렇게 또 하나의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교차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멀티적, 큐브적 요소로 더 0점을 조절해서 진실에 가깝게 가는 포인트점을 찾기가 쉽기 때문에. 자, 오늘 이제 이거 개마고원에 대해서 또 오늘 어제 오늘 좀 조금 이 개마고원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개마고원 관련돼서는 따로 한번 물론 이제 이 한볼님 자료를 약간 플러스도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카페에는 글을 올려놨고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이 한볼님 쪽에서 등장하는 내용하고 교차되는 전혀 다른 사이트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오늘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듣는 이야기들 들어보시고 또 시간 나시면 이 한볼님 글 한번 쑥 보시면 많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이렇게 약간 소개하는 거. 왜 그러냐면 제가 한볼님 시리즈를 한 10편 정도 하다가 일단 멈춰진 상태라 이렇게 작게 소개를 좀 또 해드립니다. 아무튼 가설 중에 금성이 살린 이야기 가설은 아니지만 한볼님 거 한번 여러분들 꼭 보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잠깐 카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올라갈 거는 왕립 앞에 1호 관심 목록 왕립 학회 1호 관심 목록 수출품 고려인삼과 북아메리카 동부시삼도 이제 여기 이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링크되어 있는 자 요거 서양의학 외국 이제 미국 사이트고 미국 정부 공식 웹사이트 여기서 이제 서양의학과 내부 인삼 활용과 경계 1660년부터 1900년대 영국과 미국을 심장으로 자 이제 이 글을 좀 제가 캡처해서 오늘 이야기할 거고 이제 그냥 금성 가라사대로 그냥 이거 글 한번 이렇게 좋은 자료는 쭉 한번 읽어보는 것도 하고 싶지만 너무 기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1600년대 1900년대 서양의학에서 인삼의 활용 그 다음에 17세기 18세기 영미권에서 인삼에 대한 인식 요 두 가지 글을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이거 캡처해서 중간중간 오늘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데이터 검증하고 싶은 분들은 이거 두 개 읽어보시고 그리고 카페 가셔서 한불링 것도 이렇게 제가 링크를 해놨습니다. 화기삼은 고려 인삼인가 같이 보시고 일단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지버섯도 링크에 자, 영지버섯. 미국 뉴저지 산에서 나온 영지버섯. 또는 그 버몬트, 뉴저지 이렇게 이제 일반 유튜브나 버섯을 판매하고 있는 영지버섯을 판매하고 있는 그리고 한볼링 거 똑같이 영지로 본 역사 이걸 같이 연결했습니다. 자, 뉴저지에서 뭐 영지 발견, 미국에도 온 게 영지버섯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같이 보시고 자,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자, 저번 편에 왕립학회, 영국 왕립학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 왕립학회에서 첫 번째 펴낸 책이 요겁니다. 자, 이걸 좀 크게 읽으면 철학 회복 영국 왕립학회 기관지 영국의 왕립학회 기관지 1665년에서부터 인삼을 주목하였고 18세기 초반에 잠깐 이거를 포인트점을 잡기 위해서 철학회보 영국 왕립학회에서만 창간호에 인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8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인삼이 발견되자 영국과 미국의 지식인들은 상호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인삼을 연구하고 동서양의 인삼 교육은 영국이 주도했는데 18세기 후반부터 독립국가인 미국이
서구 최대의 인삼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부상합니다. 즉 영국, 미국 빼고 동부 13도 북부 지역, 동북부 지역에서 캐나다도 이제 캐나다 인삼하고 미국 인삼하고 또 차이를 둬야죠. 우리가 만주 거하고 한반도 거 개념으로. 아무튼 이렇게 미국이 최대의 인삼 생산이 됩니다. 이제 이 인삼에 대해서 한국 인삼 1970년대 어떻게 보면 그 전문적으로 연구가 들어갈 겁니다. 보통 이거는 시즌 굉장히 오래전에 이야기했던 닭이나 사과, 그 다음에 청양고추 이런 것들 다 미국에서 가져온 거 지금의 한반도에 맞게끔 품종 개량이 들어가는 맥락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도 이 인삼, 산삼에 대해서 이 1900년대 후반 거의 한국하고 비슷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인삼 이거 좀 읽어보겠습니다. 중국에 20년간 체류했던 포르투갈 수도사 세메도, 유럽인 가운데 중국 인삼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최초의 인물이다. 제가 시간을 짧게 하려고 해도 지금 오늘까지만 좀 짧게 해야 되나? 짧게 길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가 짧게 하려고 해도 또 하다 보면 길어지고. 자, 그는 인삼이 중국인들 사이의 최고의 강장제. 만주족은 중국 침략사에도 인삼이 나타난다. 자, 일단 수도사 세메도, 중국 인삼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최초의 인물. 그리고 영국 왕립학 개교한지 철학해보 창간호의 프랑스 과학자 테브노가 펴낸 인삼에 관한 보고서를 싣고 있다. 자, 이제 이거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이제 조선에서 쓴 인삼 책 이렇게 등장합니다.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 한번 더 보겠습니다. 캐나다의 몸은 자르투는 인삼의 매우 까다로운 자생지를 선택한다면 중국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 인삼이 자라나는 다른 유일한 지역은 캐나다 정도가 아닐까 하는 추측을 내놓은 적이 있다. 캐나다에서 인삼이 나옵니다. 교단의 소신지를 통해 프랑스 출신 예수의 수사 라피투, 몬트리올과 오타와 사이의 북위 45.31도의 지역에서 비슷한 식물을 발견하게 되었다. 라피투는 이것이 자르투가 언급한 인삼일지 모른다고 한다. 이 자르투가 중국의 만주에 있는 인삼을 서술한 기록을 보고 라피투가 몬트리올과 오타와 사이에서 비슷한 식물을 발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삼을 발견했다는 이야기겠죠. 자, 인삼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했다. 이로커이족 사이에서는 이 식물을 부르는 이름이 어린아이 혹은 허벅지를 의미한다. 우리가 이제 산삼, 인삼은 사람의 신체, 팔다리, 머리, 이렇게 몸통 이렇게 의미하는 것처럼 이로커이족도 똑같은 뉘앙스죠. 어린아이의 허벅지 또는 어린아이, 작은 아이, 인간 이런 거죠. 그럼 자, 이게 어디서 나오냐? 몬트리올, 오타와 사이. 자, 이게 캐나다 인삼이 되고 대충 캐나다 인삼은 우리가 만주 인삼으로 보면 되겠죠. 자, 17세기 후반부터 영국 왕립학회와 프랑스 왕립과학원, 왕립학회, 프랑스 왕립과학원, 그리고 미국에는 철학협회 과학 아카데미. 자, 정조시대는 규장각.
자, 과학원에서 인삼을 식물학적 특성 효능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17세기. 자, 이것도. 그래서 약초지본에서 아시아에서 들어온 인삼을 재배하려고 노력했다. 자, 영국은 조지 3세 식물학자인 영국 학자들과 교류를 하면서 영국으로 보냈는데 여기에 필라델피아 동부에서 직접 발견한 인삼. 필라델피아. 이제 필라델피아 쪽하고 몬트리올. 자, 이것도 이제 좀 글을 쓰겠습니다. 자, 몬트리올, 오타와는 약간 만주 요동 인삼이 되겠죠, 당연히. 온타리오주 매번 이야기했던. 자, 이런 뉘앙스가 되겠죠. 그리고 필라델피아나 동부 13도에서 나는 거는 고려 인삼. 이런 뉘앙스가 되겠죠. 아무튼 또 보겠습니다. 영국 국왕 주치. 재배원을 설립하고 한슬로는 특히 인삼에 관심이 많았다. 13세기가 넘는 인삼의 그 수집품 목록에 들어있었고 1692년 일본 인삼의 시와 입등으로 인해 슬로우는 일본 인삼 전문가로서 독보적인 입지에 누리기도 했다. 자, 일본 인삼도 있는 겁니다. 일본 인삼 전문가. 고위 공직자로부터 진귀한 선물. 당시 영국에서도 인삼이 귀한 대접을 받았음. 추측해. 왕립 학회 주요 수집품 1681년 카탈로그에는 인삼 뿌리. 그러니까 왕립 학회에서, 자, 이 또 왕립 학회의 실질적인 행동대장이 되는 게 동인도해삼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에서 인삼을 귀학 수집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왕립 학회에서 창간호에서 인삼을 주제로 또 등장을 하고. 자, 프랑스 출신 예수의 수사 라파투. 회고록에서, 자, 이거 어린아이 허벅지 의미. 요거는 이쪽에 있는 내용이니까 지워버리고. 자, 맨드레이크. 기타 프리처럼 두 개의 다리로 갈라져 있으며 달콤한 맛. 하지만 이곳에 와서는 쓴맛이 난다. 야생으로 어디서나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만 자란다. 또한 통킹, 중국, 일본에서 널리 사용된다. 즉 인삼이 나는 곳은 한국이다. 이런 기록도 있고. 근데 이제 인삼, 일본 인삼도 있고. 자, 그런 이유는 다 동부 13도 또는 캐나다 동쪽 또는 만주, 아까 말한 몬트리올, 오타와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아메리카 동북부. 자, 추리. 자, 그래서 아무튼 인삼, 아메리카 동북부에서, 물론 이제 기록에서는 이제 아시아판의 세트에 한반도나가 됐건 만주가 됐건 이야기를 하지만 실체는 당연히 금성인사에 대한 이야기 소화되시는 분들은 또는 기타 다른 채널에서 기본기만 갖고 있어도 지리적 위치적 포인트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추리. 자, 북미삼 무역 18세기 북미삼. 자, 그래서 이제 북미에서 나는 인삼입니다. 13세기
중반까지 당시 대중국 무역의 선두주자였다. 대중국 무역. 1700년대죠. 18세기니까. 영국이 주도했으며 북아메리카 동북쪽 항구에서 일단 영국이나 프랑스 항구로 보내진 뒤 다시 광저우로 이동하는 긴 여정을 거쳤다. 그런데 미국이 독립선언을 한 후 중국과 직접 교류를 깨하면서 영국은 대중국 인삼 무역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1784년 미국이 중국에 보낸 최초의 상선 중국 항구 엠프레스 오브 차이나에 실린 가장 중요한 상품은 다름 아닌 인삼과 모피였다. 그래서 금성이 사연된 이야기에서는 1700년대 지금의 아시아판에는 당연히 조선이 없었고, 당연히 자 이제 이 중국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중국, 차이나, 청나라, 명나라 이걸 다 같은 걸로 봐야 되나 애매한 게 있지만 아무튼 두 가지 설이죠. 지금의 동부 13도에서 중국 광저우, 자 보이지 않는 이 지구 반대편으로, 물론 이제 구체형 지구라고 했을 때 무역을 했겠는가? 이렇게 무역을 했겠는가? 에 대한 것과 중국의 광저우의 위치를 자 이쪽으로 보는 거하고 이 차이점이겠죠. 그리고 지금의 이제 중국으로 연결되는 분기점은 그 이후겠죠. 자, 그래서 이 동부 13도에서, 자, 동부 13도에서 무역항으로 집을 수 있는 보스턴, 그 다음에 뭐 뉴욕, 그 다음에 남부 쪽에 항구들, 동부부죠, 동부부.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많이 쳐줘도 워싱턴. 자, 여기서 자, 청나라, 누벨 프랑스 지역이 되는 거고, 뭐 뉴올린즈, 그 다음에 휴스턴, 또는 이 멕시코와 관련된 항구가 될 수 있겠죠. 즉 무역로. 그리고 이제 이 서부쪽까지 오게 되는 거는 당연히 남아메리카 희망봉을 건너서 쭉 오는 거고, 여기서 또다시 지금의 아시아 쪽으로 오는 거고. 자, 이거에 대한 가설은, 자, 오병갑 이야기 때, 자, 오병갑의 양자. 오병갑의 양자. 존 머레이 포브스. 러셀 앤 컴퍼니 기화양행으로 철도 사업,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철도 사업에 접근을 합니다. 자, 양자입니다, 양자. 자, 오병갑, 또 오병갑에 대해서 또 홍구경 그런 이야기도 가설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자, 그래서 이 존 머레이 포브스가 철도 사업에 미시건 센트럴 레일로드, 오디오 쪽에서 오디오하고 관련된, 또 캐나다나 미국 동북부하고 좀 관련된, 시카고를 기준으로 해서.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자, 오병갑의 존 머레이 포브스 기화양행 러셀 앤 컴퍼니가 했던 사업 중에 미시간 센트럴 레일로드 관여,
투자, 관리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다른 한 거 바로 벌링턴. 이 철도 라인이 중요하다. 그림 테두리. 자, 이 라인이 중요하고 이 라인에서 시카고에서 뭐 덴버를 지나서 떨어지는 이쪽 라인. 종착지. 바로 휴스턴이다. 자, 그래서 금성이 사인 인장에서 가설 중에 바로 광저우가 우리 이제 한자기로의 광저우는 쌀의 도시, 숫 양의 도시, 5마리의 도시, 도교 문화의 영웅들, 불멸의 도시, 광저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추적을 하면 바로 엠프레스 오브 차이나를 타고 1783년에 미국산 화기삼을 신고, 자, 미국이 1776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76년에서 83을 빼면 10년도 안 돼서 지금의 중국 광저우로 화기삼을 싣고 왔다. A안, B안은 금성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바로 뭐 이제 뭐 뉴욕에서 우리 뉴욕이나 볼티모어가 됐건 뉴욕으로 보겠습니다. 배를 타고 이렇게 와서, 자, 이제 휴스턴이 광저우라는 가설이 성립되었을 때,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거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이 철도 라인을 쫓아가면 광저우가 나온다. 광저우가 등장한다. 지금은 휴스턴 우주기지. 자, 이 가설을 또 매칭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거 좀 지우고. 그러니까 인삼이 나온 거, 고려인삼. 아니, 고려인삼 아니고 동부 13도가 고려자리면 당연히 이게 고려인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주요동이삼은 이줌이 되는 거죠. 이게 사라졌지. 자, 그러면 이제 화기삼, 화기국, 그리고 이 화기은행. 화기은행은 사실 이제 시티은행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시티은행을 화기은행이라고 한다. 미국은행을. 자, 여기서 이제 화기국이라는 타이틀을 단 거. 당연히 화기삼 때문이죠. 화기국. 그리고 그래서 화기은행, 시티은행을 화기은행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의 성조기에 관한 이야기들 좀 또 읊어보겠습니다. 아, 이걸 짧게 하려고 페이지를 구성해야 되는데 또 원래 지금 다음 편부터 다시 줄이겠습니다. 4페이지로 간단 명료하게. 근데 이게 좀 맥락을 이어서 이야기해야 되니까 또 길어지고.
자, 미국 국기는 1784년 인삼을 실은 엠퍼레스 오브 차이나에 의해 중국 광저우에 옮겨졌다. 그곳의 꽃기, 광둥어, 명칭, 보스턴, 어쩌고저쩌고. 13개 줄무늬와 별이 처음 광저우나 나타났을 때 사람들 사이에 호기심에 크게 일어났고 세상 끝에서 꽃처럼 아름다운 깃발을 실은 이상한 배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퍼뜨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꽃의 기함. 이 이름은 즉시 언어에 자리 잡았고 미국이 화기국입니까? 화기국, 꽃의 깃발의 나라로 불리고 미국인은 즉 꽃의 깃발의 나라의 사람을 불립니다. 빨간 머리 야만인 이라는 명칭보다는 더 칭찬적인 명칭입니다. 자, 네덜란드인의 빨간 머리 네덜란드인에서 자, 네덜란드가 동부 13도에서 영국 그리고 미국으로 이렇게 이제 뉴욕 기반으로 자주 바뀌는 거죠. 자, 아무튼 꽃의 깃발의 나라 화기국. 근데 이 화기국이 물론 꽃의 기함이라고 이 꽃이라고 하는데 이 꽃이 인삼하고 관련이 있다. 물론 인삼에도 꽃이 있고 자, 아무튼 인삼과 꽃기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화기국. 화기국, 화기삼 이런 타이틀이 있는 거다. 자, 그리고 다시 그러니까 미국이 인삼을 중국에 수출을 한 거고 미국이 이 인삼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리겠죠. 중국이 현재 미국의 만달러 자, 꽃기 국가 미국 인삼은 중국어로 꽃기 인삼 자, 미국 인삼은 중국어로 꽃기 인삼 자, 1902년 중국의 지점을 개설한 시티은행 꽃기행 마찬가지로 베트남에도 중국식으로 불려온 용어 미국을 중국 베트남식으로 읽으면 꽃기 자, 베트남 국가에서도 공식적으로는 꽃기의 미국 따라서 베트남 미국은 꽃게의 땅, 즉 동부 13도가 인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다. 물론 이제 이것은 상징적으로 지금 13개 줄무늬 별을 처음 본 광저우 이렇게 등장하지만 실제는 인삼하고 관련이 있다. 그리고 뭐 베트남이 됐건 뭐 그런 내용이고 자 그래서 이 인삼의 5가지 원산지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1번이 바로 이거 왜 움직이지? 이 가운데 1, 2번. 자, 1번 품종, 2번 품종. 자, 인삼, 화기삼으로 말한 겁니다. 이것도. 카피 해야지. 물론, 화기삼일 수도 있고, 인삼일 수도 있고. 일단 화기삼으로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이 북미가 원산지이고, 여기서 1번은 여기서 1번 여기서 1번은 바로 유명한 만주산 인삼과 같다고 알려져 있다. 자, 요즘에 구글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AI가 가동되어서 미국산 덩굴과 속하는 꽃식물로 북아메리카 동부와 아시아가 원산지입니다. 원산지는 당연히 북아리. 자, 있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북아메리카 동부와 아시아가 원산지입니다. 미국삼은 사포니를 함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포니 잠깐 이거 발음을 한번 파파고가 있으니까 Quinquefolium. 자, 아무튼 미국산 북아메리카 아시아의 만주삼과 같은 종이다 이 소리겠죠. 지금 이게 자, 그래서 아메리칸 진생 치면 미국산 인삼. 유럽인들은 1716년 몬트리올 근처에서 처음으로 미국 인삼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몬트리올에서 났으면 캐나다 인삼. 아무튼 1720년 이후 야생에서 수확되어 아시아로 수출되었습니다. 1720년에 이제 이게 아까 말한 차이나 호를 타고 지금의 중국으로 광저우로 수출됐다는 소리겠죠. 19세기에만 이거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아시아계 한국이나 중국 뭐 만주 이런 것들이 다 1900년도 후반 한국은 70년대 활발하게 품종이 개량되지. 그리고 이제 그 일제시대에 또 인삼이가 나오니까 아무튼 19세기에만 수십억 그룹의 식물이 야생에 수확됐다. 자, 1978년, 2019년 대부분 수출은 남부 에파라치, 켄터키, 웨스트 버지니아, 테네시에서 이루어졌다. 자, 분류학. 자, 분류학에서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1718년 프랑스 민족학자, 자연주의자, 누빌 프랑스의 예수의 선교자였던 라프리투 조셉 프랑스와 라피토에 의해서 1710년 몬트리올 근처에서 인삼이 발견되었다. 그 표본을 찾던 중 라피토 신부는 이로커이족에게 출판된 인삼식물학 그림을 보여줘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로커이족하고 인삼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로커이족이 주로 활동했던 지도를 보면 자, 이쪽입니다. 그러면 꼭 역으로 이곳에 만주가 있다. 이로커이족. 뭐 만주에 대해서 많이 그래서 이제 만주 온타리오주도 이야기하지만 그 오하이오강 그 이야기도 큰 범위에서 아무튼 이로커이족하고 관련이 있다. 인삼하고. 이로커이족은 미국 인삼 라고 불렀는데 이로커이어로 사람과 비슷하다 또는 사람과 비슷하다. 사람의 허벅지 이거를 우리가 한자로 말하면 인삼이 되는 거죠. 이거는 캡처해서 페이지에 여기보다는 이거를 그냥 카페에 링크를 하겠습니다. 자, 수정해서 이걸 링크 해놨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링크가 중복된 경우가 많아가지고 링크 걸고 페이지에 캡처한 것도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1, 2번 북미 원산지 만주 인삼과 같다 이렇게 비교 교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학자 1842년 러시아 식물학자 마이어가 인삼의 5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면서 진짜 인삼은
진짜 인삼은 즉 고려인삼. 고려인삼이라고 해서 인삼학명을 정리합니다. 진생. 이제 이거 C.A. 메이어는 이 러시아학자 마이어죠. 마이어 이제 영이셜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거고, 중요한 거는 진짜 인삼은 고려인삼, 즉 진짜 인삼은 동부 13도에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삼은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여러 해사풀 한반도 비롯하여 만주, 이제 아시아판으로 기록된 거에서는 만주 연해주 일대 당시의 고구려 영토였던 관계로 오늘날에도 한국산 인삼을 지칭한 동시에 인삼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고구려 영토하고 관련된 만주. 그러면 북아메리카에서 고구려가 즉 고자에서 고구려에서 고자 빼면 구려가 되고 고려가 되고, 자, 고려나 고려가 있다가 새로운 그냥 고려가 생기니까 과거의 고려를 오래된 고려라. 이제 이런 간단한 말 장난 하듯이 아무튼 고려입니다. 고려가 더 오래된 지명이다. 고려. 자, 그래서 유럽 땅에서 인삼 재배는 결코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 18세기 초 북미대륙에서 우연히 인삼이 발견되었다. 프랑스 예수의 십자가 자르투, 만주에서 본 인삼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한 적이 있는데, 프랑스 예수회가 과연 진실을 얼마만큼 말을 하는가. 자, 만주에서 본 인삼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했고, 그 책을 읽은 예수의 수사입니다. 라피토, 즉 자르투가 쓴 지금의 아시아 만주에서 본 인삼의 이야기를 라피토가 아까도 했던 캐나다 몬트리올 인근에서 비슷한 식물을 발견했으며 교단에 보고했고, 곧 프랑스, 영국 상인들의 주도로 북미대륙의 인삼이 채취되어 중국으로 수출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아메리카 원주민이 동원돼 인삼 찾기 광풍이 일어났다. 그 동네가 요 지도로 말하면 온타리오주 동부 13도, 지금 오디오가 좀 표시가 안 되는데 이로커이족하고 중복되는 지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만주, 고구려를 찾으면 만주. 자, 아무튼 보먼트 와일드 아메리칸 진생. 자, 보먼트가 이쪽에 있습니다. 보먼트. 자, 그래서 새로운 인삼이 속속히 발견되어 바람의 식물학 인삼. 자, 이것도 또 가로 박스를 해야 좀 집중이 되니까. 캐나다 인삼이 발견된 이후 영국과 프랑스 과학자들은 인삼의 세 가지, 한국과 중국산, 일본산, 캐나다산 종류가 있는데 동의하기도 했다. 프랑스 왕립 과학의 이론이자 퀘벡의 언어로 파견된 내진 사라쟁, 캐나다 인삼을 프랑스 왕립식물원에 보내며 한국산, 중국산, 일본산, 캐나다산. 자, 그러면 지금의 아시아판을 빼면 다 한국, 중국, 일본, 캐나다가 북아메리카하고 관련이 있다 라는 거죠. 인삼은 캐나다산. 자, 1780년대 영국의 식물학자 서적에는 잎이 5개 캐나다 인삼, 잎이 3개 버지니아 인삼. 자, 버지니아도 인삼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3개에서 5개로 잎이 자란다고 또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인삼, 제가 정확히 인삼에 대해서 모르지만 또 기록에 인삼 기록 찾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래서 1번, 2번 북미 원산지 만주 인삼. 자,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1번, 2번. 자, 그래서 아메리칸 진생에서 또 펜실베니아 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진 펜실베니아, 버몬트, 펜실베니아, 북아메리카.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당연히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셨으면 편들을 매칭을 시키면, 자, 이거 백두산
여기에 사군 육진, 또 사군 육진의 뉴 잉글랜드. 자, 이런 내용만 알더라도 지리적으로 일단 기본적인 포지셔닝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설들이 다 매칭이 돼야죠. 점을 지우겠습니다. 아무튼 이것들 보시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워싱턴산 구글로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동부 13도고, 자, 꽤 이 땅만 해도 큰 겁니다, 여러분들. 자꾸 이제 이렇게 우리가 미국 지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작게 느끼시는데 굉장히 큰 땅입니다, 큰 땅. 자, 그러면 워싱턴산, 제가 이제 동부 13도 에파라치 산맥의 동북부의 백두산으로 이야기하는 중요한 게 바로 이쪽에 몰려있죠. 워싱턴산. 자주 이야기했던 거니까. 자, 워싱턴산 옆에 제퍼슨산이 있고, 또 애덤스산이 있습니다. 자, 워싱턴산이 있고, 이게 에파라치 산맥의 동북부의 뉴 햄프셔 지역에 있습니다. 자, 굳이 백두산이라고 찾으려면 이게 백두산이다. 자, 그리고 이제 방금 마운틴 플레저. 이 마운틴 플레저는 말과 미국의 종마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고, 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말. 그리고 이거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미국 기병대 또는 기타 등등하고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마운틴 플레저. 근데 이게, 한불님 글에, 화기삼 쪽 보다 보면 이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다른 기병대나 말 쪽하고 연결하면서 당연히 교차가 되는 부분이고, 자, 개마고원, 에파라치 산맥, 마운틴 플레이저 호스라는 말이 존재하는데, 에파라치 산맥에 즉 여전히 터진 곧 만주이다. 고려기에는 마다산, 인삼이 많이 산출되는 기록도 있었고, 말이 많이 등장하는 개마고원, 한반도의 지붕이라고 일컬어지는 개마고원. 개마고원이 마다산이고, 인삼도 많이 나고. 자, 마운틴 플레이저. 자, 이거 이제 한볼님 거 자료 좀 한볼님 거 소개하면서 또 한볼님의 데이터도 좀 플러스 하면서 해야 할 이야기들은 또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한볼님 세계사만 역사 블로그는 원문 그대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운틴 플레이저 옆에 뭐가 있습니까? 쭉 가면 뉴욕이 등장합니다. 뉴욕. 이거는 그냥 지리적으로 보십시오. 좀 이따 마지막에 금성이 산에 대한 이야기에서 할 수 있는 좀 야바리를 깔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인삼. 자, 그래서 고구려 인삼하고 걸렸고, 이 고구려 영토가 바로 동부 13도에서 딱 보이면 온타리오주 이제 오하이오 광 쪽으로 더 가야겠지만, 아무튼 지금 이 한반도 기준의 고구려 땅하고 거의 이거하고 매칭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약간 이제 지형적으로 표시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느낌적으로 대충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구려가 있었으면 어디 있었을까? 자, 근데 이제 고구려보다 고려는 더 밑으로 다운되는 거고, 이제 이게 지금의 워싱턴산이 등장하는 미국 북동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은 사군 육진의 개념으로 조선시대에 확장을 하는 거죠. 시간이 또 시간이 또 1시간이 되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연히 동부 13도가 백두산도 나오고 개마고원도 나오고 또 함경도도 나오고 영지버섯과 고려인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칼톤 안토니 비치 본 메이어 R이 들어가죠. 이 사람이 그 고려인삼에 학명을 지어줬는데 이제 칼이 C가 될 수도 있다. 이 소리겠죠. 지금 칼 C. 그래서 CA도 들어가는데 이게 또 어거지로 우리가 말장난하면 COREA 코리아도 느낌적으로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는 사실 사람 이름을 가지고 한 거니까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다음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아무튼 고려인삼이다. 인삼은 그럼 고려인삼이 어디 있었냐? 이 동네에 있었다. 이것만 아셔도 자, 코리아 인삼 학명을 지은 사람이 독일계 러시아 사람 이게 되는 거고 자, 이게 여기 있다. 백두산편 유진 사군 육진의 뉴 잉글랜드 지역 요것만 포인트 좀 잡아도 자, 그래서 버몬트에서 인삼, 펜실베니아에서 인삼, 자, 북미 인삼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다음 편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또 연결다리 가설인데 자, 그러면 개마고원 개마고원이 요쯤에 있습니다. 별자리로 말자리 잘 안 보이네 이게. 이거는 그냥 이걸로 가겠습니다. 자, 현무자리가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정조가 만든 요 이야기는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따로 금성산 가라사대에서 가라사대에서 이건 따로 좀 정리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튼 고려인삼 이렇게 된다. 아무튼 후원 또는 멤버십 또는 카페에 함께 해주시는 크루분들 감사드리고 수고들 잘 하십시오.